세상을 떠난 가족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43년 전 아이티의 마을에 살고 있던 안젤리나는 시장에서 낡은 옷을 입고 위태롭게 걸어가는 한 남성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남성은 누군가를 찾는 듯 보이더니 이내 안젤리나에게 다가와 굉장히 거친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는데요. 그 남성은 18년 전 사망한 안젤리나의 오빠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긴 하였지만 분명 오빠의 얼굴이 틀림없었죠. 그 남성은 안젤리나에게 가족들만이 알 수 있는 생전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확인시켰고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클레어비우스를 무덤에서 좀비로 부활시킨 마법의 기약, 좀비 파우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의 탄생. 약 100여 년 전 미국의 탐험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윌리엄 뷸러 시브룩은 중남미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 얽힌 흥미로운 저서를 남겼습니다. 아이티에서의 체험담을 담은 그의 저서 마법의 섬에는 주술과 약에 의해 지배당하는 시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서구권의 최초로 좀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며 아이티는 좀비의 발상지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티에서는 어떻게 좀비가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티 현지의 종교인 부두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부두교는 모든 자연과 인간사를 관장하는 여러 수호 정령들을 숭배하는 종교인데요. 부두교의 어원은 병원을 뜻하는 서아프리카의 단어 보든에서 비롯되었으며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 부두교는 서아프리카의 토착 종교에 그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부두교는 서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로부터 정신적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옛 아프리카의 전통과 토착 종교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과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의 다양한 토속신앙이 결합되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부두교의 시발점이 되었죠. 이렇게 백인들의 억압 속에 탄생한 부두교에는 여러 저주의 주술들이 존재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흑마술이었습니다. 이 흑마술은 복화라고 불리는 부두교의 사제가 진행하였는데요. 복화는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 무덤 밖으로 나온 자에게 약을 먹여 죽은 자를 되살렸습니다. 부두교의 복화는 인간에게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복화에게 영혼을 사로잡힌 자는 지성을 잃은 살아있는 시체, 즉 좀비가 되어 복화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좀비로 되살아난 자들은 농장에 팔려나가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었죠. 복화가 진행하는 이 의식에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죽은 자를 되살리는 마법의 약, 일명 좀비 파우더였습니다. 비밀리에 제조된 좀비 파우더는 어둠의 가려져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아이티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계기로 그 정체가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 1980년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티의 한 마을에 좀비가 출현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였습니다. 그는 18년 전 이미 장례까지 치른 사망한 사람이었죠. 1962년 클레어비우스는 고열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2명의 의사가 그의 사망을 확인하였고 그의 누나가 서명한 사망 확인서까지 남아있었죠. 그 후 클레어비우스의 가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그를 고향 근처의 가족묘지에 안장하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사망한 지 18년이나 지난 후 그의 여동생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연 나타난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연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토지 문제로 다투던 형이 나를 좀비로 만들었다. 그는 형이 가져온 알 수 없는 약을 먹고 쓰러졌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비우스는 자신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과 심지어 무덤 속에서의 일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즉,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의식은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힌 것이었죠. 클레어비우스의 장례가 치러진 그날 밤 몇몇의 남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무덤을 파헤쳐 그를 무덤 밖으로 꺼냈고 클레어비우스에게 다시 알 수 없는 약을 먹이고는 인근의 농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농장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약 기운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는 2년이란 시간 동안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농장 주인이 사망하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클레어 비우스는 가까스로 농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좀비로 만들었던 형이 두려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을 피해 16년 동안이나 IT 전역을 떠돌아다니다 형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여동생을 찾게 된 것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늘어놓는 황당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그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어린 시절 기억 등의 이야기를 덧붙이며 자신을 증명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18년 만에 좀비로 살아 돌아온 클레어 비우스의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는 역사상 최초로 좀비의 존재가 인정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좀비 파우더의 정체. 클레어 비우스의 사건은 빠르게 확산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해당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이 사실을 접한 하버드 대학의 웨이드 데이비스 교수는 좀비의 출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2년 그는 IT 좀비를 파헤치기 위해 직접 IT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IT를 방문한 데이비드 교수는 클레어 비우스를 직접 만나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데이비드 교수는 필연적으로 부두교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부두교에는 비장고라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묵인 속에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던 비장고는 규율을 어긴 자들에게 국법을 통해 내리는 형벌과는 별개로 자체 재판을 통해 형벌을 결정하고 실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좀비 파우더의 제조를 관장하고 이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좀비라는 형벌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부두교에서 좀비형은 죽은 자를 되살리는 부활의 개념이 아닌 인간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데이비드 교수는 좀비 파우더라는 신비한 약물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좀비 파우더를 입수하기 위해 부두교 의식에 참석하거나 비밀 조직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데이비드 교수의 위험천만한 노력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좀비 파우더를 입수한 데이비드 교수는 그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좀비 파우더에서 각종 천연독 성분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된 성분은 테트로도톡신, 치명적인 복어의 독이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으로 청산가리보다 무려 500배나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에 노출된 사람들은 급격한 체중 저하, 호흡곤란, 폐부종, 사지마비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부두교의 주술사들은 이 독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주술사들은 맹독을 지닌 좀비 파우더를 환부에 바르거나 흡입시켜 사람들을 가사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였다고 믿게 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얼마 후 주술사와 그 무리들이 무덤을 파헤쳐 매장된 관을 다시 꺼냈죠. 그 후 일종의 주술의식을 행한 뒤 희생자에게 두 번째 가루약을 투여하였는데요. 두 번째 약은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목말불과 타란툴라의 독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정신이 파괴되어 본인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좀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주술사들은 이 약을 희생자에게 주기적으로 투약하여 좀비의 환상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좀비가 된 사람들은 자아를 박탈당한 채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갔죠. 결국 부두교 좀비의 정체는 주술의 힘을 얻어 깨어난 망령이 아닌 주술사들의 비인륜적인 범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실 부두교의 좀비 주술은 IT의 어두운 역사와도 얽혀 있는데요. 스페인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IT 국민 대다수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유치당한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비밀 조직을 결성하여 식민정부에 대항하였고, 때로는 음식에 독을 타 악행자들을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은 이들은 훗날 약을 통해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IT의 농장주들은 흑인 노예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였고, 또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하여 좀비로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현재 IT에서는 인간을 좀비화하는 의식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비 의식은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